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반도체단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매크로 지표적으로도 소비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지수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5만 달러 선을 드디어 돌파하면서 이날 2.5% 가까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나스닥도 2% 이상 상승, 반도체단이 굉장히 강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날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반도체 여러 가지 호조 이슈들이 있었던 하루였고요. 또 S&P 500 역시 1.97%, 전반적으로 약 2% 내외 고르게 올라왔었던 하루였는데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바로 히트맵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인데 이날은 전반적으로 일부 빅테크들을 세 가지 기업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눈에 띄는 게 바로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메타의 빨간불인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쳐서 이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그 지난주에 10% 가까이 빠졌다 보니까 마지막 날만큼은 조금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우수수 빠졌습니다. 이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만 이 AI 지출에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50조 원이라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액수인데요. 이 정도 지출을 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우려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5% 이상 떨어졌는데 이날 뭐 TD 코엔, 에버코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이 아마존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은 5% 이상 하락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이 지난주 초중반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빅테크들이 AI 지출을 늘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만 있었지만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지출을 한다면 그 돈을 그대로 벌어가는 기업들이 있겠죠. 바로 AI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이 AI 칩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죠. 엔비디아가 7.87%, 브로드컴이 7%,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돈들을 이 기업들이 벌어가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비주들까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슈들을 뒷장 통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자,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었던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지출을 한다는 그런 우려감.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AI 칩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촉발이 됐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그 계기를 자세하게 보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고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올해 자본 지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60%나 늘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본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죠. 한화로는 거의 950조 원에 달하는데 이 때문에 방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다는 점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들을 전부 다 위에 있는 AI 칩 기업들이 이제 벌어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젠슨 황 CEO의 CNBC에서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상당히 월가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 이거 돈 투자를 늘리는 거에 비해서 이 수익화가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에 정면 반박을 합니다. 앞으로 주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 역시 정당하고 합당할 것이다. 돈을 2배를 쓴다면 매출은 4배가 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막대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돈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돈으로 도로를 깐다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AI는 계속해서 이 인프라들이 교체와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7, 8년간은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정체가 되지 않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투자가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꾸준히 수요를 늘릴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가득 끌어올랐었던 하루였고요.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의 반도체 추가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종전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날 AMD와 인텔 이슈도 상당히 시각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시죠. 우선 가장 먼저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인텔과 AMD가 중국의 고객사들에게 우리가 지금 서버용 CPU가 상당히 좀 공급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통보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우선 인텔의 경우에는 현재 너무 수요가 많이 몰려서 납품까지 최대 6개월 가까이가 소요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이것 때문에 서버용 CPU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에는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소식이겠죠. AMD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일부 제품의 납기 기간이 8주에서 10주로 늘어났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 수요가 몰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게 AI 반도체단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을 또 한 번 올려줬고요. 또 미국 반도체협회 보고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 지난해죠. 2025년에 반도체 연간 판매액이 생각보다도 더 크게 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25%나 껑충 성장하게 되면서 한화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벌렸습니다. 당연히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 역시나 다시 한번 반도체단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는데요.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종전의 이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사실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과열된 분위기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우려감이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일축을 시켜줬습니다. 이 2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소비 심리가 탄탄하구나, 경제가 좋은 상황이구나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한 수치 한번 만나볼까요?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또 앞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우선 이 소비자 심리지수의 경우에는 57.3이 나왔습니다. 전월치 대비해서도 개선이 됐고요. 예상치도 뛰어넘으면서 이 소비 심리가 상당히 개선됐다. 6개월 만에 소비 심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점도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줬고요. 물가도 대폭 진정이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3.5%,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 3.5% 정도 오를 것이다. 원래 예상치는 약 4% 정도였는데요. 상당 부분 진정됐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가가 개선이 됐고요.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I 반도체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던 이날 뉴욕 증시, 과연 개별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3대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던 뉴욕 증시입니다.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우지수 5만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오늘의 첫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무려 8%에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전반의 랠리 속에서 반도체 훈풍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특히 젠슨항 CEO는 AI 지출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기도 했죠. 이 반도체 섹터의 강세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도 수익 기대와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우지수 5만을 이끈 엔비디아 또 월가 시그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브로드컴인데요. 마찬가지로 7% 넘게 급등했습니다. 2026년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 핵심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프리스가 브로드컴 2027년까지 구글 주문의 대부분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500로 제시했고요. 투심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4분기 실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또 2026년 자본 지출이 약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상당 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투자자들은 실적보다는 향후 비용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중에 두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종목은 구글인데요. 2.48% 하락을 했습니다. 2026년 자본 지출 계획이 1,800억 달러로 늘어났죠. 월가의 예상치였던 1,200억 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매출 증가와 구글 클라우드 성장으로 4분기 실적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익성 압박, 또 딥마인드와 웨이모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에 더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3% 넘게 반등을 했는데요. 전략 변화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중국 내 AI 이니셔티브 확대, 또 자율주행 기술 발전 기대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현지 애플리케이션과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AI 교육 시설을 설립하면서 전기차 제조를 넘어서 AI 자율주행 중심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힘센 허즈입니다. 1.96% 하락을 했는데 시외 주가가 15% 넘게 급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 기업인데요. 암 조기 진단 키트를 둘러싼 의학계의 비판이 부각이 됐습니다. 해당 키트가 FDA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로 제기가 됐는데요. 여기에 또 체중 감량 치료제 전반에 대한 FDA 규제 강화 가능성도 투심을 좀 크게 위축시킨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로블록스입니다. 9.66% 급등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기업이죠.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에 힘을 입은 모습입니다. 4분기 EPS는 0.45달러로 예상치보다 적자폭이 줄었고요. 매출도 22억 2천만 달러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올해 연간 예약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웃돌게 제시를 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종목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큰손이죠. 암호화폐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는데요. 17%대 급락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장중한 때 6만 달러 초반까지 밀렸던 비트코인 다시 상승폭을 키웠죠. 11% 넘게 오른 7만 달러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에 힘입은 스트래티지도 폭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자재 가격과 또 매크로 지표 흐름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유가는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소폭 올랐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배럴당 63달러 선 중반을 막 돌파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핵 연료 관련 협상이 있었죠. 여기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란 측이 미국의 요구 사항이었던 이 핵연료 농축 중단을 이제 거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양국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좀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원유 공급 우려감은 다시 한번 올라간 상태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 3.5원 소폭이나마 좀 내려앉았습니다. 1,465원 선,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인데요. 이 빅테크가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어마어마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지출 덕분에 반도체 단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이 신흥국 통화이자 위험 자산이죠. 이 원화가 강세를 소폭 보였습니다. 이런 위험 자산 선호 심리 기조는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에도 일조를 했는데 2% 가까이 상승하면서 7만 1,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었죠. 7만 달러 선을 한번 크게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됐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 스트레이티지 측의 이런 호호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바로 스트래티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구매 단가보다 낮아지더라도 이걸 함부로 매각하지 않겠다. 그대로 보유하고 있겠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하방을 단단하게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금 가격은 그래도 소폭 올랐습니다. 1.85% 여전히 이 4,900달러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이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금 가격이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출렁였지만 여전히 이 세계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탄탄하구나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소폭이나마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상당히 좀 소비 심리가 견조한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또 거기에 이제 빅테크들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이 안전자산인 국채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졌겠죠. 이 때문에 국채 금리는 올라갔습니다.